안녕하세요. 뻔뻔한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달이 정말 고비가 될 것이라는 국내 지표들이 본물 쏟아지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부동산을 둘러싼 모든 지표가 거의 극악으로 치닫는 상황이 가속화될 수도 있는 분위기는 유독 이 집값만 썩은 물에서 꽃을 피우는 연꽃과 비스무리하게 이 냄새를 피우는 건 상당히 불안한 측면이 아닐 수가 없죠. 연꽃은 뭐 그래도 한여름에 고고한 자태를 뽐내는 볼거리라도 선사를 하는데, 이 부동산을 둘러싼 기자의 모든 바닥 경기들은 거의 뭐 금융위기와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집값만 오르는 아주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건 상당 부분 이 집값마저도 결국엔 급격하게 꺾일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고스란히 전하는, 마지막 불꽃을 장렬하게 내뿜고 암흑 속으로 사라지는 불꽃놀이 같은 느낌도 들고요. 9월 종합 경기 전망 BSI가 발표가 됐는데 상당히 심각한 지표가 나왔습니다. 지표의 흐름을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지켜봐도 뭐 계속적인 하향세는 눈에 띄게 나오고 있고, 특히 전망 수치는 대체로 실적보다는 상회에서 나오는 것이 관례인데, 원래 기업 경기 전망이라는 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될 거라는 낙관적인 지표가 많이 나오게 마련인데, 이번 9월달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거의 최악에 가깝게 내리꽂히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92.9가 나왔고요. 전달 8월달 97.1보다 무려 4.7포인트 떨어지면서 25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망 수치가 훅 하고 떨어지게 되면 실적 지수도 비례해서 동떨어진 결과를 내게 되는데, 거의 뭐 80대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지수가 보통 100보다 높으면 긍정적 경기 전망할 수 있는 건데, 거의 뭐 2023년 하반기, 그러니까 9월부터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100이라는 숫자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눈을 까디짓고 봐도 없다는 얘기죠.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렇게 9월달 들어서 더욱 경기 국면은 침체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게 심각한 건 제조업, 비제조업이 동반해서 부진하게 나온다는 게 안 좋은 지표 궤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한국 경제 기반을 두텁게 했던 제조업이 꼬르박는, 그야말로 내수 수출 모두 뭐 악재가 터져 나오고 있고, 동시에 비제조업마저도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그래프만 봐도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손에 손을 잡고 동반해서 하락세로 본격 접어든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절절한 경기 침체의 곡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일시적으로 계절적인 요인 혹은 단기적인 외부 경영 환경의 변화 등등으로 이런 지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강대국을 상대로 수출을 주도해야 하는 한국으로선 전혀 상대국의 경기 침체 국면이 회복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내수가 허리 디스크 걸리지 않고 아주 단단한 코어 역할을 제대로 해준다면 뭐 이런 우려는 없을 건데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중국과 미국 자체의 경제 침체 분위기가 국내 제조업의 수출 분위기를 잠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무조건 미국 금리 인하가 만사가 아니라는 점은 수출 국면에서도 여실히 볼 수 있는 미국의 침체 궤적을 그대로 읽을 수 있는 부분이라 말할 수 있겠죠. 아마 정말 금리 인하 버튼이 눌러지는 순간 감당할 수 없는 경기 침체 국면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 수 있을 거고, 게다가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자본이 금리라는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는 순간부터 빚어지게 되는 경제 암흑이 대공황 상태가 도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미 연준 행보는 그리 썩 본인들 스스로도 내키는 방향은 아닐 겁니다. 등 떠미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데, 결국엔 실익이 없는 기준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 많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영향 등으로 한국 경제는 거의 금융위기 이후로 최악의 경기 지표를 그리고 있는 건데, 9월 조사 부분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내수 부분. 일단 자가 발전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고, 다음으로는 수출입니다.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이 둘 다 헐거워져서 이게 아구가 잘 맞지 않게 톱니바퀴가 돌아가다 보니까 공회전이 발생을 하는 건데, 이러다가 정말 구조 자체가 망가질 수 있는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내수는 특히 가계 소비 여력의 약화, 결국엔 이게 금리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안 되죠. 아무리 금리를 낮춰줘도 결국엔 빚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헝클어진 실타래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로금리를 기대하는 게 얼마나 허황된 생각들인가. 절대로 제로금리 시대로는 돌이킬 수 없다. 이 상황에서 금리가 내려가봤자 뭐 1% 정도 내려갈까요? 그만큼 중립금리 자체가 기존의 금리를 높게 받치고 있으니 이전의 제로금리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이죠. 그러니 지금 내수는 금리가 아니라 집값입니다. 그러니까 매매 시장에서 사고 파는 수준의 매매 가격, 그리고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 낮아지지 않고는 전혀 해결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높아가는 집값 따라잡기 위해서 다리가 찢어질 정도로 대출 컴퍼스를 쫙 펼치고 있는데 당연히 빚의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금리를 현실적으로 낮춘다 해도 당면한 집값 자체가 수위면에서 감당이 안 돼서 발이 닿지 않는 수영장에 풍덩하고 떨어진 기분이 들 겁니다. 정말 그 순간은 뭐 아찔한 생각이 들 뿐이고요. 수영을 개헤엄도 치지 못한다면 그냥 콜라병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누군가가 튜브를 던져주지 못하면 위험한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겠죠. 지금 집값 상황이 딱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집값 수위가 발이 닿질 않아요. 특히 신축 분양 시장은 거의 뭐 분양가에 빠져 죽을 수도 있을 만큼 수위가 가득 들어차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내 집 마련하려는 사람은 뭐 자기 소득의 몇 배에 해당하는 무리한 대출 땡기게 되고 결국에 이게 화근이 되는 거죠. 아무리 금리를 낮춘다 해도 체감되는 금리 수준은 워낙에 이 빚의 규모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통장에 긁힌 월급은 고스란히 원금 이자 쪽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고, 생존에 있는 잔액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액수가 되겠냐고. 그러니 뭐 소비 여력 줄어버리고 내수는 그냥 아래로 처박히는 거죠. 그러니 전체적인 실사 경기 지수가 극도로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이 핀셋 영역에서 선전을 한다 해도 이렇게 제조업, 비제조업, 공이 계속되는 내수 부진으로 인한 경기 실적이 저하가 되는데 어떻게 경제적 기반이 단단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금융위기 이후로 최악의 경기 지표 성적을 받아들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상황에서 왜 유독 집값만 오르고 있는 걸까? 이게 가장 기묘한 상황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데, 전혀 집값이 오를 만한 경제 여건은 고사하고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이 확산되는 분위기에서 부동산 아파트 시장에선 이런 경제적 역학관계를 죄다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거 아주 간단한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 집값은 어떤 사단이 일어나도 계속 오를 거라는 시그널을 준 게 잘못이죠. 결국엔 어떠한 산업 기반이 다 무너져 내려도 집을 붙잡고 있으면 가장 안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실익이 있을 수 있는 차익 실현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는 기대? 이거 전세대, 지금 세대 공이 대한민국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이 가진 가장 부동산의 유전학적 인자, 세대를 초월해서 적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남는 건 집뿐이었더라. 자산시대의 대서막을 맹렬하게 울렸던 1980년대, 90년대 거쳐서 2020년까지 집값은 정말 콘크리트 아파트 모습처럼 아주 공고하게 가치면에서 내구성을 더해갔습니다. 예외는 있었죠. 1997년 IMF 위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집값이 대폭락을 했었습니다. 이 굵직한 두 번의 위기를 제외하곤 한국 집값은 거의 뭐 자산시장의 아성이 될 수 있을 만큼 가치면에서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2022년이 분기점. 자산시장 구조가 완전히 까이기 시작하면서 변하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금융시장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한 자본이 새로운 형태의 금융시장 형성하면서 고금리 시대에 활짝 열어젖히고 자산시장 해체가 본격 시작이 됐는데 한국은 이걸 지금까지도 인정을 못하고 있어요. 워낙 유전인자의 골이 깊숙이 박혀 있어. 부동산은 만사라는 공식, 중국도 만만치가 않았는데 요즘 뭐 중국 상황 보면 이런 공식이 이미 깨진 지 오래고 자국의 부동산에 대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을 정도. 지금까지도 부동산 붕괴를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시장은 변했는데 자꾸 구태의연하게 집착하는 모습으로
부동산 시장을 이전처럼 재현하려는 중국 정부, 그냥 돈 먹는 하마로 돌변한 중국 아파트 시장에 천문학적인 돈을 지금도 때려붓고 있어요. 이건 뭐 중국이니까 가능한 일이고, 한국이 이런 식의 무대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집착이 중국과 똑같이 간다면 거의 뭐 급격한 해체되는 시장에서 급락하는 집값 부여잡고 피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사정보다 더 심각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최근 모든 산업지수가 초반에 경기 실사지수 이렇게 금융위기급인데 집값이 끝까지 오른다는 잘못된 신호로 인해서 결국엔 아파트는 레미콘 콘크리트 건물이지만 돈으로 쌓은 성 아니겠습니까? 모든 산업자본이 최악의 경색된 모습을 보이는데 유독 아파트 시장에서만 반짝 살아있다는 건 결국 이게 다 돈인데 그 돈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내수가 박살이 난 건 가계부채, 결국 대출로 파이프관을 연결해서 쏟아부은 건데 자금은 결국엔 산업 실적에서 뽑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은행이 무슨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기본 마이너스로 가는 산업 실적, 연체 상황을 계속해서 연출할 수밖에 없고 이게 가장 큰 파이가 기업 연체 아닙니까? 이에 급당황한 은행은 부실 채권 천문학적으로 쌓이고 그러니 지금 위태위태하니까 개인 부채라도 막아보자 부랴부랴 금리 이빠이 올려서 대출 막으려 하지 않습니까? 결국 경기가 좋을 때야 개인 대출은 쏠쏠한 이자 비즈니스가 될 수 있지만 경기 안 좋을 때는 고스란히 부채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이 큰 거죠. 지금 금융당국의 영향력도 있겠지만 은행 자체의 판단, 계산기 두드려 봐도 더 대출을 내줬다간 거의 회수 불가능한 자금으로 바뀔 수 있는 위험 기피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엔 급증하고 있는 대출이 모여서 아성을 이룬 집값, 아무런 생산성을 담보하지 못한 그냥 빚덩어리, 그 자체로 집값이 떠버린 건데 이건 그냥 헬륨가스 집어넣은 풍선입니다. 결국 어느 지점까지 떠오르다가 빵 하고 터질 수밖에 없는 건데 초반에 말씀드린 기업 종합 경기 추이가 9월에는 최악을 그리고 있어서 집값은 자연스럽게 꺾이는 추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결국 유독 어떤 특정한 부분만 오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고요. 일시적으로 급전이 동원된 시장은 그만큼 꺼지는 속도도 급속도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월 집값은 거의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급변 사태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벌써부터 뭐 송파구 집값 풍향계 헬리오시티는 억대 급매가 터지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빠져나오려는 아우성이 들리고 있는데 지금 헬리오시티 고점이 7월에 24억을 찍고 있는데 4억을 내린 20억의 매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사달라고. 조만간에 20억 아래로 가격대가 고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특히 송파구는 급격하게 거래 잠김 현상 일어나고 있고 헬리오시티는 한 달에 30건 가까이 거래가 된 케이스 싹 사라지고 있습니다. 송파구 거래 현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올림픽 파크포레온 역시 분양권 급매 18억에 팔려 나갔습니다. 지난주 충격을 준 거래였고 매물도 뭐 지금 24억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이걸 무너뜨리는 벼락 같은 거래였죠. 억대 금리가 지금 심심치 않게 둔촌주공도 벌어지고 있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9월로 가면서 부동산 시장은 아주 급격한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이고요. 둔촌주공과 헬리오의 분위기만 보더라도 이런 현상 고스란히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강동구 한 달 거래에서도 심상치 않은 하락 거래들 만만치 않게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짐이라는 건데 작은 구멍 하나가 엄청난 붕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9월달 기업 경기지수는 거의 금융위기급으로 나왔습니다. 이 경악할 수준이고 집값만 유독 오르는 것도 착시현상. 모든 산업 분야의 자금 경색은 일시적 급전이 몰린 부동산에서 나타난 현상이고요. 곧바로 식어버릴 가능성 높죠. 그리고 둔촌주공과 헬리오시티의 억대 급매는 9월 집값 시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